구독, 좋아요, 초짜 프로. 네, 반갑습니다 여러분. 행복한 은퇴 생활을 즐기고 있는 초짜 프로 조프로입니다. 이번에도 스터디 카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. 스터디 카페 양도 양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요즘에 또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양도 양수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. 이 정도 매물에 이 정도 권리금이 어떻게 생각하느냐, 좀 더 비싼 거 아니냐, 아니면 괜찮을까, 요 정도의 인테리어 수준과 이 정도 매출액이 나옵니다. 이걸 해야 될까요, 말아야 될까요? 이런 질문을 많이 받으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 권리금 산정 기준이 있는데, 현재 이 아무리 시설 사업이어도 스터디 카페 자체적인 권리금 산정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. 물론 대부분의 업종이 좀 명확한 기준은 없지만,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이 권리금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. 이거는 저만의 방법이니까요. 이게 이 방법이 맞습니다, 옳습니다, 이걸로 하셔야 됩니다, 이게 아니라, 저는 이렇게 상담을 하고, 내가 만약에 양도를 할 때, 내가 만약에 양수를 한다면 이런 기준을 좀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 이유는 정말 좋은 매장은 명확하게 권리를 행사하셔야 되고요. 정말 이상한 매장은 좀 이렇게 손 안 대는 게 좋다, 이런 생각에서 양도 양수를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권리금 그 기준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 라고 한번 오늘 떼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무래도 이게 시설 사업이니까 시설 권리금과 영업에 대한 권리금, 바닥 권리금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될 것 같고, 아무래도 시설, 보통 이렇게 인테리어나 기기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대충 우리가 국세청에 그런 거 할 때 5년, 4년 어떤 일정 연수를 가지고 나누기를 해가지고 만약에 1억이다, 5년 동안 사용한다 치고, 그러면 1년에 2천만 원 감가 상각된다, 대충 이런 식으로 때려서 권리금을 산정하는 데도 있더라고요. 어떤 데는 나는 이게 인테리어가 너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많이 받겠다 라고 생각해서 이 시설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없는데, 일단 첫 번째 시설에 대한 기준을 좀 정해보려고 합니다. 그리고 나중에 수익이나 또 다른 것들을 대비해서 요런 걸 바탕으로 이런 금액이 나오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꼭 여러분들이 오픈할 때 이런 걸 좀 중점적으로 오픈한다면, 나중에 혹시나 양도를 해야 될 경우에는 권리금에 있어서 좀 더 효과적인 장점, 권리금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시설은 무조건 기준이 없잖아요. 내가 무슨 내 매장이 다 좋다고 생각하지, 나는 관리 정말 잘하고 내가 최고 관리 잘한다, 운영 잘한다, 우리 정말 오픈한 지 1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다, 그거는 모든 전국의 대부분의 점주들이 똑같이 생각할 겁니다. 하지만 현재 그 수준의 지금 평균적인 프랜차이즈든 개인 인테리어로 하든 그런 평균적인 수준의 가구의 퀄리티, 공간 구성, 그다음에 그런 것도 좀 비교해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주변에 내 상권에 있는 경쟁 업체들과 가구도 꼭 비교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책상이 정말 1인실이 어느 정도로 구성되어 있고, 큐브석이 얼마만큼 있고 오픈석이 얼마만큼 있는지 보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의자는 원목이 있는지, 퍼시스가 있는지, CDG가 있는지, 또 다른 뭔가 의자가 있는지도 또 확인하셔야 되고, 그 다음에 책상의 크기라든가 책상에 있는 수납 공간, 요즘에는 정말 수납 공간이 정말 중요하거든요. 책상만 반듯하게 있어가지고는 그냥 차별화할 수가 없습니다. 그리고 개인 조명이 전 좌석에 있느냐, 아니면 스탠드를 단다, 아니면 천장 조명을 쓴다, 이런 거 하나하나 다 봐야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무턱대고 그냥 연수 나누기 얼마 하지 마시고요. 현재 제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2세대 스터디 카페 과거의 퀄리티와 공간 구성, 이런 것들은 한 이 정도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나와 있는 매물의 가구는 어느 정도다, 그런 걸 좀 판단해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현재 좀 지금 공사비라든가 좀 이렇게 자재비가 많이 올라가지고 옛날에 과거에 똑같은 퀄리티와 같은 평수를 똑같은 금액으로 공사는 못하는 수준이 왔거든요. 지금 공사비가 좀 올라가서, 그래서 그것도 꼭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. 정말 깔끔하고 어느 정도 퀄리티가 올라와 있는 매장이지만 1년 전에 오픈했지만 현재 그 정도의 퀄리티와 그 정도의 평수에 현 수준의 공사비로는 감당이 안 된다. 한마디로 이 작년에는 1억으로 했지만 똑같은 수준으로 하려면 지금은 1억 5천까지 가야 된다. 그게 가구의 퀄리티가 높아서가 아니라 물가가 오르고 공사비가 올랐기 때문에 가야 된다. 그러면 이 매장의 권리금을 굳이 낮출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. 이 시설 권리금에 대해서는. 그래서 시설에 대해서는 무조건 연수 나누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. 정말 내 가구를 당연히
자랑하시겠지만 양수를 하려고 하는 쪽에서는 정말 그 주변 상권의 인테리어나 현 수준의 주변 상권 봐서는 안 되고요. 조금 잘 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인테리어를 보셔야 되고, 그 다음에 그거의 금액들을 견적, 양수를 하시는 분들도 가능하면 프랜차이즈는 좀 죄송하지만 견적을 받아보세요. 하는 척 하면서. 그러면은 요 정도 수준의 이 정도 공사비가 나오겠구나. 그러면 나는 시설은 이 정도 권리금이 맞겠다. 이렇게 여러분들만의 그런 노하우를, 그런 자료를 만들어 쌓아 놓으면 될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시설은 꼭 비교 기준점을 꼭 이렇게 좀 세워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어차피 뭐 단시간에 양도 양수를 하면 위험하잖아요. 그래서 최소한 한두 달 정도는 꼭 발품 팔아서 견적도 받아보시고 주변의 가구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런 활동을 하고 그런 노력을 하는 게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영업 권리금에 대해서 막 우리 매출 막 얼마예요? 매출 필요 없거든요. 매출보다는 매출 뭐 1,500, 2,000 가면 뭐합니까? 고정비가 한 7, 800 넘어가면 아무 의미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매출보다는 수익을 기준으로 키오스크 봐서는 안 됩니다. 키오스크 봐서는 안 되고요. 꼭 그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그 자료를 꼭 보셔야 됩니다. 그래야지 이 키오스크는 얼마든지 마음대로 이렇게 맞출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과거에 매출 필요 없습니다. 최근에 한 몇 개월간의 매출이나 수익을 꼭 보시면 이게 좀 약간 떨어져 가고 있는 상권이나 매장이구나, 아니면 좀 올라가고 아니면 유지가 되고 있구나, 이런 것도 보이기 때문에 굳이 과거에 먼 1, 2년 전에 데이터 필요 없습니다. 한 6개월 정도, 오늘부터 과거 6개월 정도만 그 수익을 보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양도 양수를 할 때는 큰 평수보다는 한 5, 60평대에 좀 그 정도 평수로 월세가 200만원 미만, 월세가 200만원 올라가면 고정비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. 그래서 양도 양수 권리금도 큰 평수는 권리금이 좀 떨어지는 게 맞겠죠. 막 한 80평, 90평 이래 가면 월세 막 비싸면 400, 500 가잖아요. 400, 500 월세면 부가세까지 합치면 부가세해서 440, 550 정도. 그 다음에 이 고정비 이것저것 해서 한 2, 300 플러스 크면 또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갈 거고. 그래서 한 700에서 800 정도 고정비가 들어가는데 뭐 1500, 2000 이 정도는 매출이 나와야지. 평균 매출이에요, 평균. 성수기 때는 당연히 올라가겠죠. 그 다음에 하지만 뭐 12월, 5월 이렇게 막 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수능 끝나고 이럴 때 매출도 1500, 2000에 꾸준히 나와주느냐? 쉽지 않을 겁니다. 가게가 크고 좌석이 많다고 이게 무조건 만석이 되지는 않거든요. 어느 정도 약간 좌석 점유율이 성수기가 아니면 평상시에는 50% 정도 유지된다고 봐요. 그러면은 한 3, 40석 정도 차면은 많이 찾는 거거든, 낮에. 평상시에, 낮 시간에, 시험 기간이 아닐 때. 근데 굳이 막 80석, 90석 갖고 있을 필요 없잖아요. 시험 기간 그 뭐 잠깐 캐파를 늘리려고.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작게 들어가서 권리금 작은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수가 5, 60평대라면 권리금을 조금 더 플러스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. 평수가 좀 더 크면 권리금은 조금 더 낮추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 그리고 이게 좀 큰 평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, 큰 평수를 가능하면 그 매물을 가지고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섣불리 큰 평수는 손 안 대는 게 좋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이게 그러면은 도대체 얼마를 좀 해야 되느냐. 결국은 가구의 퀄리티가 현 수준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일단은 순수익을 가지고, 예를 들어서 시설 관리비는 순수익을 봤을 때 이 사람이 평균적으로 월 500 정도를 이렇게 좀 소득은 낼 거잖아요. 그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평탄은 치는 것 같은데, 요즘에 순수익, 매출 지수 다 빼고 한 5, 600 정도? 5, 600 정도 가지고 있으면 1년이면은 그래도 한 7, 8천은 될 거잖아요. 6, 7천, 7, 8천. 이걸로 내가 내 권리금, 인테리어, 시설 권리금을 한 1, 2년 안에 뽑아낼 수 있을까? 요거를 고려해 보시면 좀 내 권리금이 오늘 이 정도면 적당할까? 좀 비쌀까? 싸게 갖고 올 수 있는 건가?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시설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기준으로 시설 권리금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한번 책정해 보시고요. 여러 견적서도 받아보시고, 그 다음에 현 수준의 이 정도 인테리어는 지금 올라간 공사 단가에서 얼마나 들까? 그 다음에
요 정도 주변하고 내가 들어갈 상가에 있는 주변 스터디 카페와 경쟁했을 때 인테리어 가구에서 좀 더 경쟁력이 있을까 고려한 다음에 이 시설 권리금이 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이거를 순수익을 가지고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투자한 금액을 한 1, 2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이면 아마 그 정도 금액이면은 가지고 와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막 4년, 5년 전, 막 3년 전에 그런 시절에 스터디 카페가 그때는 좀 크게 지었었거든요. 그런 것들을 섣불리 짚지 마시고요. 그런 거에 또 권리금이 많은 데도 있더라고요. 차라리 새롭게 창업을 하시기 좀 부담스럽다 그러면은 제대로 된 매물을 제 값을 주고 가지고 오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꼭 시설 확인하시고요. 매출보다는 수익, 그 다음에 큰 평수보다는 작은 평수, 월세가 200만원 미만을 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제 개인적인 기준일 뿐 아무런 근거도 없습니다. 그냥 제가 상담을 하고 제가 매물을 고를 때 쓰는 기준이었을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 구독, 좋아요, 구독, 좋아요, 초짜 프로.